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41강 저번 시간에 매매의 4, 매도인의 담보책임 5, 판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여기 갑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갑은 매도인이고 어떤 주택을 판다고 했을 때 부동산을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매매 계약, 매도를 했고 을이 계약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이래서 계약이 형성이 됐는데 이 이후에 이제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르면 계약이 이행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이 매도인이 이 주택,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의 하자, 하자라는 얘기는 흠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문제가 발생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책임을 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매도인이 어떻게 책임을 지냐? 매도인은 그런 책임을 지고 누가 요구를 하냐? 이제 매수인에게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언뜻 매도인의 담보 책임 보면 매도인이 그럼 내가 잘못했으니까 뭘 해줄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매도인의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그거에 대응해서 대금을 감액해달라든가 아니면 손해를 배상해달라든가 도저히 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해제, 매매 계약을 해제합시다 하고 해제권을 준다든가 매수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은 민법에서 왜 규정했냐면 첫째, 매수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매수인을 보호. 매수인을 보호하고 이러한 보호 규정이 있으면 매도인이 주택을 팔 때 주택을 안전하게 해서 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의 동적 안정이 유지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안정을 위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부여한 겁니다. 그럼 이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개념을 살펴봤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이 법적 성질, 법적으로는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띠고 있는 성질. 첫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다.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본인들이 싫다고 해서 안 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는 겁니다.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법정 담보 책임인데 과실에 대해서, 과실, 즉 매도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과실이 없어도 주택을 파는데 주택이 문짝이 바람에 날아갔어. 매도인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실이 없어도 그래도 매도인이 문짝 고쳐서 팔든가 아니면 매수인이 문짝이 없으니까 값을 깎아주셔. 이러한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과실, 무과실 모두 책임진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과실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물건, 매매 계약을 할 때 특정, 주택이면 주택, 아니면 앞으로 불특정물,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행 단계에 갔을 때는 규정될 수 있는 불특정물, 이런 거에 모두 인정이 되고 애초에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애초에 불능이야. 계약이 안 돼. 그런 경우에도 매도인을 상대로 매수인이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담보 책임이 이러한 법적 성질이 있는데 이제 담보 책임에 대한 특약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약속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정 성질이고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법정 책임이다 해서 당사자 간에 어떠한 특약으로 이거를 배제나 경감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강행 규정이기도 하지만 임의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원칙적으로는 배제나 경감 가볍게 해주는 거죠. 요게 유효합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내가 지금 이 집을 파는데 문짝에 문제가 있다. 그거 네가 알고 감안하고 살아. 네가 고쳐서 앞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배제나 경감하는 건 유효합니다. 유효해. 그런데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배제하고 경감만 해달라고 그래놓고 합의를 했는데 뭘 경감하고 뭘 배제해야 되는지 매수인이 모르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제 경감이 특약이 있더라도 배당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서 고지를 안 하는 경우.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안 알려준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몰라. 두 번째는 어떠한 담보 책임의 발생이 되는 권리 하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매도인이 판 집의 권리가 매도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걸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걸로 만든 거야. 그런 경우는 아무리 배제 경감을 해도 무조건 지는 거예요. 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그런 식으로 그 신의 측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담보 책임의 발생이 담보 책임 발생의 요건이 되는 발생 요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요건이 있는 권리를 매도인이 제3자에게 설정 또는 양도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고, 그리고 담보 책임하고 차고가 경합을 할 때는 담보 책임만 다룹니다. 자,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이런 법적 성질이 있는데, 자, 매도인의 이 담보 책임의 발생 원인. 자, 어떤 경우. 자, 원인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과연 발생을 하는가 보는 거예요. 첫째,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권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자,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이에요.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권리하고 물건에 대한 하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은 약간 특이해요.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은 그 경매라는 거는 법원에서 보장을 해서 팔아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건에 대한 하자는 본다 안 본다. 물건에 대한 하자는 취급을 안 해. 오로지 여기서는 권리에 대한 하자만 볼 뿐이에요. 경매는 국가에서 법원에서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또한 담보 책임은, 자, 이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1차적으로 누가 지냐? 채무자가 집니다. 채무자. 즉, 돈 못 갚아갖고 경매로 집 날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채무자가 지는 거고, 또는 채무자 아니면 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자기 주택을 담보로 잡힌 물상 보증이 1차로 집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할 힘이 없어. 변제 자력이라고 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현재 변제 자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사람들,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죠. 배당 못 받은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받은 게 없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배당 받은 사람이 세금을 지고, 자, 이때 물건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산 사람 입장에서,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떠한 걸 주장할 수 있냐면, 그 산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해지. 이거는 경매상 내가 낙찰을 받았지만 나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경매를 어떤 걸로 해달라. 돈 돌려주셔. 가능합니다. 이런 권리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니면 대금 감액, 깎아주십시오. 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경락인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제 담보 책임은 아까 매수인이 뭘 요구했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담보 책임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지 담보 책임의 내용. 핵심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자, 매수인이 뭘 요구할 수 있는가. 자, 담보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주의해서 좀 봐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첫째,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에 하자가 있으니까 산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선의 악이 있다 구체적으로 따지겠지만 일단 권리, 어떤 권리가 있는가 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자. 왜? 내가 이 계약으로부터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대금, 물건 값을 좀 깎아주십시오. 대금을 지불하는데 대금을 감액하는 대금 감액 청구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가능해요. 자, 대금 감액 청구권. 매매 목적물의 하자는 있어. 분명히 뭐 물건의 하자 같은 권리 하자 같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내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좀 깎아주셔. 나는 계약을 해서 유지하고 싶으니까. 계약 해제는 아예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하는 거고, 어쨌든 계약을 해제하든 대금 감액을 하든
잘 보세요. 이거 손해본 거 아니야. 매수인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손해본 거니까 손해를 배상해라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뭐 일단 일반적으로 당사자끼리 얘기해서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돈 줘. 손해 줘. 내가 손해를 봤어. 그래서 매도인이 인정하고 주면 되는 거고, 아이, 좀 너무 비쌉니다. 손해배상 해줄 테니까 좀 약간 깎아달라고. 그렇게 합의하면 돼. 그게 안 될 때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당사자 합의가 우선입니다, 항상. 민사에서는. 네 번째. 나는 그 물건이 하자 없이 꼭 필요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완전한 물건으로 급부하시오. 완전한 물건으로 만들어갖고 나한테 보내라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그래. 하자 없는 물건으로 만들어서 보내라고. 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했고 완전물 급부를 상대가 하면 이 사람은 손해본 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계약을 해제시킬 어떤 근거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자, 이런 경우에 계약 해제가 안 돼. 완전하게 물건 급부 청구해줬을 때 얘기. 안 하면 얘기가 다른 거고, 안 하면 해제를 하든 대금가격 청구를 하든 하면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자, 근데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대금가격 청구는 못하지. 계약을 이미 해제했으니까. 이거는 계약을 유지할 때, 이거는 아예 계약을 없앨 때. 그러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고, 대금가격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했을 땐 손해본 게 없으니까 역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자, 일단 요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이제 어떻게 그 담보 책임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느냐 하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매도인이 자기 물건을 팔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남의 물건 팔 때야. 전부 타인의 물건. 그걸 매수인이 아냐 모르는 때에 다르죠. 그리고 일부, 예를 들어서 한 80%는 매도인 거고 한 20% 정도만 남의 거야. 권리든 물건이든.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도할 때, 그리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됐을 때, 요 세 가지 경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살펴볼 때,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 교재에 다 나옵니다만 그 밑에 있는 분은 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실제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전부 타인의 권리야. 매도인이 지금 물건을 파는데 매도인 게 하나도 없어. 전부 타인의 권리야. 권리를 파는데, 그러니까 집을 팔기로 했는데 매도인 건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매도인 게 아니야. 자, 이런 경우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서요. 자,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자, 선의인 경우에는 그 전부 타인의 권리니까, 자, 선의 악이, 매도인이 이걸 자기 거 물건으로 해서 팔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못 파는 경우에 남의 거니까 팔 수가 없잖아. 자, 이런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하고 자식할 거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해제할 수 있죠. 야,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나한테 팔 수가 없는 거잖아. 계약 해제야. 자, 해제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제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아니라 손해도 봤을 거야. 시간도 버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 자, 그런데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 일부 악이어도 어차피 계약이 안 돼. 이거는 저 사람이 남의 걸 파는구나, 혹시 만에 하나 지 걸로 만들어서 나한테 팔지 않을까 하고 계약을 했어. 알아, 다 남의 건. 근데 계약이 안 돼. 결국은 못 팔아. 그러면 악이어도 해적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남의 거 파는 거 아니까 손해본 게 없잖아. 그걸 자기 걸로 해서 팔면은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요. 자, 이해를. 그 암기를 하려면 머리통 터지는 거야. 절대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 이 부분은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야 돼요. 자, 두 번째, 일부 타인일 거야. 일부 타인의 권리야. 일부 타인의 권리. 아, 이게 가능해.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자, 주택 건물하고 땅을 샀는데, 이 땅이 참 좋아서 샀는데 이 땅이 알고 보니까 옆집 터야. 점유하고 있을 뿐이야. 다음은 여기 있어. 또 다음은 이 사람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소유권은 남의 땅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만 이제 타인의 것이니까. 자, 역시 이것도 매수인을 선의로 보냐, 악의로 보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매도인이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입장이고 매수인이 이 조장을 하는 거야. 그게 착각을 하면 안 돼. 여기 제목만 보면 매도인이 뭐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다는 것만 인식해 두세요. 자, 일부 타인의 권리.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일부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너무 쉬워.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전부 타인은 내가 몰라서 그럼 계약 결제하고 어차피 계약이 이행이 안 되니까 또 손해 청구하면 돼. 전부 타인의 권리를 알고 있었어. 계약이 되면 이행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해지하면 돼. 손해보건 없어. 손해배상 청구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선의하고 악의를 나누는데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일부는 매도인 거잖아. 일부만 남의 거고. 자, 이 경우에 선의인 경우에는 대금을 좀 감액해 주시오. 이거 가능하죠? 일부 남의 거 나한테 안 오니까. 자, 이거 가능하고. 자, 그리고 해제권. 선의인 경우에는 야, 그게 네 건자는데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그거를 꼭 필요로 해. 이럴 때. 내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해제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해제 인정이 돼. 그리고 손해도 봤잖아. 몰랐으니까. 모르면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르면은 무조건이야. 모르면 무조건 인정해줘. 알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발생해. 알고 했는데 무슨 손해가 나. 뻔히 알고 대처를 했는데. 자, 그럼 일부 타인의 권리를 볼 것 같으면 자, 일부 타인의 권리에도 대금 감액은 가능해요. 왜냐면 악이 알아. 일부가 남의 거냐. 그러면 야, 그 일부는 남의 거잖아. 깎아줘.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 일부 타인의 걸 알아도 대금 감액은 가능한 거야. 그걸 제각적으로 사는 야, 아까처럼 주택 건물 있고 땅이 있어서 이 땅 좋아서 샀는데 이만큼이 남의 거래. 그러면 그건 깎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대금 감액은 가능한 거야. 악의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거는 요 둘만 가능해. 거의. 대부분은 다 악의는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일단 보자고요. 그리고 악의야. 알고 있어. 남의 걸 알고 계약을 한 거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있다고 잘 생각해봐. 일부 타인의 경우야. 알고 계약을 했어. 나머지 갖고 내가 목적할 수가 있어. 값은 깎을 수 있지만 해제는 불가능해. 자, 알고 계약했어. 남의 거라는 거 일부가. 손해본 게 없잖아. 손해배상 못한다. 이렇게 돼. 자, 일부 타인의 권리가 왜 중요한지는 내가 이렇게 별표를 해놓은 이유가 전부 타인의 권리도 여기 해제권이 악의인데도 자, 요 해제권이 없어 여기는. 자, 이제 수량 부족. 나머지는 이제 수량 부족이나 일불멸시 이후의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자, 수량 부족. 물건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수량이 부족. 면적이 내가 토지를 사는데 100제곱미터를 사기로 아예 딱 규정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80제곱미터 밖에 안 돼. 20제곱미터 모자란 거야. 이런 게 수량 매매야. 딱 지정해 놓은 게. 그냥 한 필, 몇 번째 걸 사겠다. 그리고 몇 제곱미터 이렇게 써놓은 거는 한 필이 우선이야. 그건 수량을 지정한 게 아니야. 그건 수량이 부족해도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수량은 구체적으로 뭐 계약서에 써야 돼. 내가 몇 번째 한 필의 토지를 탔는데 그 토지가 100제곱미터여야 되고 그 토지 대장대로 한 제곱미터라도 낮으면 그 손해를 청구할 것이다. 상대 매도인이 얼마 더 주겠다,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량 부족은 수량업체 적은 걸 얘기하고 일부 멸실이 됐어. 자, 계약을 했는데 일부 멸실이 된 거야. 이게 가능해요. 일부 멸실. 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보자고요. 자, 수량 부족. 자, 선의인 경우 선의하고 악의로 나뉘는데 수량 부족을 몰랐어. 일불 멸실된 것도 몰랐어. 그러면 멸실된 것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감액 깎아주셔. 가능한 거야 이거는. 자, 그리고 수량 부족 때문에 나는 그 100제곱미터 꼭 사야 돼. 필요한데 80밖에 안 돼. 내가 건물을 제대로 주는데 못 지니까 해제하겠어. 해제권 인정해요. 자, 처음에 수량 부족한 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량 부족이야. 손해봤잖아. 그럼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선의일 땐 다 손해배상이 돼. 악일 땐 손해본 거 없단 얘기예요. 100제곱미터라고 계약을 했지만
아닌 걸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애초에. 그럼 자기는 80제곱미터 살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급감해 청구권 없는 거야. 알고 샀는데 뭐 수량 부족한 거야. 손해. 자, 그리고 해제권 있다 없다. 해제할 수도 없어. 그거 알고 산 거야. 손해배상 당연히 못한다. 요 세 가지에서 시험 문제는 꼭 나와요. 지문으로. 여러분들 헷갈리게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부 타인의 권리 아니면 수량 부족. 전부 타인의 권리는 이해가 가.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자꾸 헷갈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거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자, 일부 멸실의 경우. 자, 이 경우 이제 매수인이 권리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대금감액이나 해제, 손해배상. 악의인 경우에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네. 아주 알기도 편해. 선의일 때는 다 돼.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한 경우에는 선의는 다 되고 악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선의인 경우는 원래 몰랐다가 안 거니까, 자, 이 경우는 수량 부족한 거나 일부 멸실을 알아야 이제 이런 거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그걸 계약이라는 게. 알았을 때. 안날로부터, 자, 이 선의일 때는 안날로부터 1년, 자,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걸 권리를 행사해야지. 1년 알았는데 넘어가면 그냥 악이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하고 산꼴이 된 거야.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자, 일부 타인의 권리 매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악의는 의미가 없고 악의는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이 대금감의 해제, 손해. 자, 이 선의의 경우도 역시 안날로부터 몇 년? 1년. 자신이 알아서 몰랐다가 안 거야. 그때 1년 이내에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악의일 때는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암기하려고 그러면 머리통 터져요. 일단은 자꾸 보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만화공인 중에서 만화 부분만 한번 3번 보고 그 핵심 정리하고 만화하고 이렇게 또 3번, 한 6번 정도 보면 이게 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다 외워져, 저절로. 처음에 한 번 보면서 외우려고 그러면 그건 욕심이야. 우리 욕심 내지 말고 마음을 겸허하게 비우고 즐겁게 공부하자고요. 이용원 선생님이 최소한 이거 한 6번은 다 외워진대. 외워지는지 안 외우는지 한번 해봐. 자신있게 얘기해.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제 책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내 말대로 대도래 한 6번은 외워지더래. 10번 보면 다 외워져. 눈 감고 몇 페이지에 뭐 있는지도 알아. 자, 넘어갑시다. 그 수량 부족은 이제 수량 지정 매매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거는 수량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계약서에 써놓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단순하게 한 필지 단위로 몇 필지 몇 평, 뭐 예전에 평으로 했으니까요. 몇 필, 1필지에 몇 제곱미터, 필지 위주로 했을 때는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야. 그럴 때는 수량 부족을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까지가 매매하고 관련된 거고, 매매 그 부속 종된 계약으로서 환매라는 게 있어요. 환매. 자, 이 환매도 많이 쓰입니다. 환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매는 환매권인데 도로 사오는 거야. 박불한 매매. 나중에 도로 사온다는 거야. 이거는 채권입니다. 어디까지나. 자, 갑이 있어요. 갑. 항상 갑은 매도이냐. 여러분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갑을 매수인하면 여러분들 공부 다 헷갈려. 그래서 항상 일정해. 거의 만화공에서 그림도 대부분 갑은 매도인이야. 그리고 우리가 계약서 쓸 때, 공인중개사 됐을 때 마찬가지. 파는 측 매도인이 대부분 갑이야. 매수인이 을이야. 그리고 갑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 판다고 그러면 계약이 안 되는 거야. 사겠다는 사람은 늘 살라고 그래. 팔겠다는 사람이 안 팔겠다면 계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갑이 우월적 지위. 자, 갑이 있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 을이 있어요. 자, 이번엔 주택이 아니라 빌딩을 한번 생각해봐요. 빌딩. 건물이죠. 빌딩이 있고 이제 토지가 있어요. 이 두 개 같이 복합부동산을 이제 거래하는데, 자, 매도를 했어. 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는데 나중에 5년 후에 내가 도로 사오는 조건이야. 그러면 요거에 부속돼서 환매 등기라는 거래, 사람들. 등기를 안 하면 제3자가 알 수가 없잖아. 환매 등기를 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환매 등기 꼭 같이 해야 돼, 동시에. 그러니까 접수 번호가 똑같아, 이거는. 동시에 했다는 얘기야. 자, 환매 등기를 해. 그리고 5년.
환매 기간을 적어놔. 5년 후에 내가 다시 사오는 거야. 그리고 환매 금액이 있어요. 환매 대금이라고 그래. 환매할 때 내가 도로 얼마 주겠다. 이걸 다 정해놔. 이때 환매 등기할 때 다 정해놓는 거예요. 자, 매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리고 매수인의 계약금 지불하고 증도금, 잔금 다 치렀는데 그 대금을 지불했는데 대금이 10억이야. 10억. 그리고 환매 대금을 10억으로 적어놨어. 10억. 10억. 가능해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자, 이런 경우에 5년이 지났어. 자, 5년이 지났어. 자, 5년이 지났어. 근데 그 중간에 을에게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어.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갑이 드디어 환매할 시기가 왔을 때, 자, 5년이 지났어. 갑은 이 환매 등기된 게 있으니까 이 환매 등기에 의해서 5년 후에 환매하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등기가 돼 있잖아. 왜? 제3자 병은 환매 등기된 걸 봤다고 보는 거야. 집 살 때 등기부등본 안 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봤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병은 예를 들어서 을에게서 이 집을 20억에 샀어도 10억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병이 살 리가 없지. 상식적으로는 없지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라고. 이런 경우가 안 발생할 것 같아요. 경매를 여러분들이 입찰 대리한다고 경매 입찰 대리를 했어. 근데 환매 등기가 있네. 저당권보다 앞선 거야. 근데 언뜻 채권이니까 경락받으면 없어지는 줄 알고 병에게 경락받게 해줬어. 자, 처음에 매도할 때 이 사람이 10억에 이제 대금을 받았지만, 이제 3년 후에 이 집이, 이 을이, 사업이 망하고 빌딩이 경매 넘어간 거야. 그때 15억에 낙찰을 받은 거야. 가능합니다. 그럼 병은 15억에 낙찰받다고 좋아했는데 갑이 2년 지나서 이제 5년째 되는 애. 그 등기된 거야, 환매 등기. 내 거야. 내가 여기 환매 대금 10억이니까 10억 당신 받고 내 집 내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얼마나 우선이야, 환매 등기가. 그러면 이 사람은 10억 받았으니까 5억 마이너스 5억 아니야. 입찰 대리할 때 권리분석 잘못해준 공인중개사 책임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 이런 거 예방해야죠. 그래서 이거 그려준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자, 이 병이 없으면 아주 알기 쉬워, 사실은. 자, 5년 후에, 이제 대금 받고 5년 후에, 이제 여기 뭐 환매되면 12억이면 12억 주면 되는 거예요. 5년 후에 환매권 행사. 그래서 돈 주고 등기 다시 올려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환매 등기예요. 얼마나 오묘해, 환매. 자, 이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일정 기간 내에 그 물건을 다시 사오는 계약이에요. 자, 일종의 해제권이지. 이제 환매 특약 매매는 해제조건부 매매인데, 자, 그 환매하고 관련된 거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양도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환매 등기하면 환매권자야. 환매권을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 환매권을,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을이 지금 갖고 있는데 10억에 매도했지만, 이 집이 5년 후에 20억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을 도시로 사오면 10억의 차익이 생기잖아. 그럼 딴 사람한테 한 8억에 팔아도 되는 거야, 이 환매권을. 이거 양도해도 되고. 그럼 환매권 등기에 부기 등기되는 거야. 자, 그런 성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헤매는 게 있어. 헤매는 게. 이게 공유지분. 자, 공유지분. 뭔 얘기냐면, 토지가 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 토지. 주택이 있는 것도 상관없어. 지분이 있어. 뚜렷하게 몇 프로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50%의 지분이 있고, 을이 50%의 지분이 있어. 자, 공유지분이야. 토지 같은 경우. 자, 이 공유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을 갑이 을에게,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병이어도 상관이 없고, 자, 예를 들어서 병에게 팔았다고 쳐요. 이 지분이야, 지분. 지분을 파는데, 병에게 팔면서 매도 플러스 환매 등기했어. 5년 후에 내가 사오겠다. 환매는 최장 5년이야, 부동산은. 5년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리고 그 환매 기간을 지나가면 다시 환매를 못해. 말소 등기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환매 등기를 했어. 환매 등기를 안 하면 의미가 없고, 자, 환매 등기를 한 상태에서 병이, 병과 을이 있는데, 병과 을 다 이 집을 갖고 공동으로 담보 잡았다가 이 터를 갖고 둘 다 못 갚은 거야. 그럼 경매 넘어가요. 경매. 아니면 팔 수도 있어. 제3자에게 매매도 가능. 매매 또는 매매를 했다고 쳐도 돼. 자, 경매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아니면 둘이 분할을 해버렸어. 아예 분할. 그것도 가능해. 분할하는 것도. 뭐든 상관이 없어요. 자, 분할이 되든 경매가든 일이 됐을 때 갑이 나중에 주인이 막 계속 바뀐 거야. 자, 병에게서 정으로도 바뀌었어. 5년이 드디어 된 거야. 5년째 되는 이 권리자에게, 자, 환매대금 줄 테니까 내 집은 내놔. 그러면 줘야 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환매라는 게. 이게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경매에서 아까 갑에게서 을로 매매 플러스 환매 등기가 됐을 때 병에게서 을에게서 병으로 설사 경매로 낙찰됐다 하더라도 이 환매권이 대항력이 있을 때 최고 빠른 저당권보다 앞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는 이 환매 등기는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놔 그러면 줘야 돼. 이쪽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단이 없어.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야. 내놔 그러면 줘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분도 똑같은 거야. 지분도 환매권을 보류했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데 환매할 권리 보류, 환매 등기를 했다는 거야. 환매할 권리를 바로 환매하지 않고 몇 년 후에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게 보류의 의미예요. 그게 나중에. 환매 등기했을 때는 이런 힘이 있더라 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환매 다음에 이제 교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교환은 재산권을 대금으로 하는 게 물건으로. 예를 들어서 갑돌 씨는 빌라가 있어. 빌라 한 채가 있고, 을숙 씨는 토지가 있어. 자, 이게 1억이고 이게 1억 2천이야. 교환을 하기로 했어. 이게 교환이에요. 물물 교환 하듯이. 근데 갑이 을에게 얼마를 더 줘야 돼? 2천 더 줘야 되잖아. 이거를 더 지불을 해야죠. 이렇게 모자라는 차액을 보충해서 지급하는 요 돈이 보충금이야. 이게 보충하는 금액에서 보충금인 거예요. 자, 교환할 때 교환도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에요. 그것도 중개 많이 해. 교환도. 자, 이렇게 보충금 지급을 하고, 이 교환 같은 경우, 자, 이런 교환은 매매 규정을 거의 준용을 합니다. 왜? 낙성, 불효시, 쌍모,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것을 다 준용을 해요. 자, 오늘 우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했고,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환매 등기는 그 기간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 동산은 어떻게 뭐 등기가 안 되니까.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면 그 환매 기간이 됐을 때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거. 환매 대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환매권은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서도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매는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거. 물건은 민법에서 8가지 물권 외에는 없으니까 이건 채권. 임차권도 마찬가지로 채권이 물권화 되는 거지 물건은 아니에요.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